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둔 경계감으로 최근 코스피가 이틀째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치 행진,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36% 내린 2,36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한 666을 기록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오늘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 가질 겁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종목 추천주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문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오셨고요.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문상준 팀장님은 출증 시간에 처음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봤는데요. 출연하신 소감과 함께 또 문상준 팀장님만의 매매 비법이 있다면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상준입니다. 이 주가, 주식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차이가 있는 거라서 결국 실적을 위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꼽아 오셨는지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싶으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장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4% 급등이 나왔는데요. 8거래일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OLED 사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사실 요새 우리 선도 업종 자체가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주식인데, 예. 그 선봉이 준 주식이 LG 디스플레이죠. 사실 보면은 이번에 그 OLED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으로 일단 풀이가 되는데요. 올해 보시면은 이쪽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OLED 사업 부분이 아마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예. 결국에는 우리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의 어떤 플럭서블 OLED 일단 공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기술력이 일단 모든 자동차 업체라든가 휴대폰 업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한 37,000원 선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동기 이사와 함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점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볼까요? 어제는 1.7% 강세였는데 한동안 여행 항공주가 주춤했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온 데다가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다 굿이시고요. 이번에는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뜻의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쓰시고 계실 텐데요. 네. 그와 더불어 다가오는 여름휴가, 그리고 몇 년 만에 최대 연휴라는 10월 연휴를 앞두고 여행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아끼고 즐길 땐 즐기는 양극화 소비 기조를 통해 여행산업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4월, 5월 송출객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JTBC의 뭉쳐야 뜬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패키지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6월에서 8월의 예약자 수도 전년 대비 이미 10%에서 20%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였던 면세점 적자 또한 감소세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투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것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 시간에는 처음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IBT 볼 텐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로는 최초로 미국 최고급 명품 백화점과 브랜드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급등 이후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번에도 굿이시고요. 최동 기자님. 현대 IBT는 어제 급등을 했죠. 미국의 그 백화점 유명 브랜드인 일단은 바니스 뉴욕과 일단 독점 계약을 했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현대 IBT를 지목한 것은 그만큼 상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어떤 기술력 이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바니스 뉴욕이 주요 도시에 14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력 제품인 헤어, 그다음에 페이스, 그다음에 앞으로도 출시 예정인 굉장히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향후에도 지금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문의가 계속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한 5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 일단 발모 치료제가 거의 완성 단계로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만약에 터진다 하면은 아마 또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일단은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일단 매도로서 일단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 IBT 어제 상한가 마감이어서 좀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 역시 어제 2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SD생명공학인데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이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또 굿이시고 문상준 팀장님. 네. SD생명공학은 기초 화장품 그리고 마스크팩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업체로 2016년 매출액이 1,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상승했고 올해 또한 큰 폭 상승이 기대된 업체입니다. 그동안 사드 여파로 예정되었던 중국 진출이 연기되었었지만 6월 초 중국 왓슨스 3천여 개 매장에 입점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통해 최근 주가 반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추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중국 내 마스크팩 수요 증가세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되며 주가 또한 반영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휴젤인데요. 장중에 흔들림이 좀 컸었는데 결국에는 1.6%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휴젤은 예, 두 분 다 굿이시고요. 최동 기자님. 근데 휴젤은 이제 어제 이제 M&A 테마가 이제 부상이 됐죠. 그다음 글로벌 사모펀드는 베인 캐피탈이 일단 휴젤하고 경영권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한 9,275억이죠. 사실은 휴젤은 뭡니까? 우리 기존에 보면은 휴젤이라는 회사는 뭡니까? 우리 보톨릭스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데 일단은 저는 계속 상승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6월 8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흔들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1%대 또 막판 들어서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0.2% 정도 약세 출발이고요. 225만 원 선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보합권 내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네이버, 한국전력, 또 삼성물산까지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까지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도 현대모비스는 추가적으로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강하네요. 0.8%, 한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흐름 괜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 좀 살펴볼게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강보합 출발이고요. 2361로 거래가 형성이 돼 있고 코스닥 역시 지금 7거래 연속 상승 0.27% 오른 668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한 6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이 1% 가까이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99,700원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위 카카오 역시 0.74%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4흘 연속 52주 신고가 행진인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강보합 출발, 또 앞서서 분석했던 휴젤은 오늘 0.6% 정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SFA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FA가 어제 4%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94,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는 뭐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물이라든가 에너지 유통사업, 그다음에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사업, 트레이딩 및 자원개발 사업, 그다음에 카라이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면은 이제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다 보면 SK네트워크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2,900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0개 충전소에 일단 LPG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우리 카 비즈니스 사업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뭐 렌터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긴급 출동, 부품 유통 사업에서 일단은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주유소판 아마존 고를 구축한다 그래서 주유소의 자몽을 통해서 100% 디지털 주유소를 구축 계획하고 있는데 주유 자동 결제 시스템에다가 세차 음료 이러한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회원이 10만 명으로 10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도 150곳에서 500곳으로 약 한 2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휴에 일 매출도 이제 8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단은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화면에 내린 대로 7,260원,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D칩스가 되겠습니다. AD칩스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사물 인터넷용 CPU 출시를 이제 앞둔 회사인데요. 새로운 확장 명령을 기반해서 CPU의 어떤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국책 사업인 CPU 프로세서의 상용화 사업의 어떤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특징은 저전력, 그 다음에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 IP를 개발을 한 후에 일단 반도체 설계업체에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코어 소프트 설계 자산은 삼성전자 시스템 LSA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운드리 서비스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매출의 대부분이 신사업에 진출했는데 일단 냉장 사업에 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무려 한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두각은 나타났을 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4,000원 이하 목표가는 4,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뉴됩니다. 뉴 여러분들 뭐 요새 영화 가시면 이제 뉴라는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말마다 영화를 보는데 하여튼 뉴 영화가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영화에서 드라마까지 이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올해 이제 두세 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인데 자회사하고 스튜디오 NU가 있습니다. 그래서 JTBC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기기 개개, 미스 함부라비, 뷰티 인사이드, 무방 4편을 제작 편성을 해서 올해 2편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를 일단은 방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가판권에 대한 유통량 확대, 제작 드라마 영화, 기존 영화 웹툰의 IP를 활용한 드라마 제고로서 일단은 매출에 일단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화 부분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4개 영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강철비, 장삼범, 아리동, 사주라는 이런 영화가 일단은 개봉 박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 또한 매출에 충분히 기여를 할 거로 보고요.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9,100원 이하, 목표가는 일단 11,50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메타 바이오메드인데요. 요새 사실 뭐 바이오나 뭐 이쪽에 되면 메타 바이오메드 보시면은 타이젠 효과입니다. 타이젠은 뭐냐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 TV나 넷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는 표준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홈 오토메이션이 인기인데 여기에다가 타이젠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스마트 기기 이런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월패드, CCTV, 도어록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TV와 냉장고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자회사 메타웍스가 삼성 SD에 스마트 도어록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또한 치과용 재료, 그 다음에 정형외과 및 치과 골수 복제, 일단 봉합원사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아마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내시경인데 초소형 내시경을 개발해서 기존에는 신경외과만 쓰는 그런 내시경을 비뇨기과, 부인과, 소아과들로 확대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레이저를 개발을 함으로써 일단은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셀바이오텍인데요. 셀바이오텍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인데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35,200원 드렸는데 목표가 39,000원. 어제 39,400원까지 달성이 됐고 종가는 좀 밀렸지만 이 회사도 계속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는 일단 프로바이오텍스 유상과 분야 선도기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산업, 축산업, 제약산업 등 그 사용 경제 폭넓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듀오락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터라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이런 듀오락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은 듀얼 코팅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인데 이러한 특허를 개발해서 지금 세계 40여 국에 일단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토피 치료 균주 4개에 대한 균주를 특허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어떤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일단 편의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 전의 액상 유산균 듀오 D드롭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에 또 국내에도 화장품도 지금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유산균 대장암 일단 치료제 개발을 이 회사에 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종목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SK네트워크스부터 셀바이오텍까지 먼저 5종목을 들어봤는데요. 셀바이오텍은 이미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제 좀 도와드릴 텐데요.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3849님께서 에코프로를 14,000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이사님. 에코프로 보시면은 현재가가 16,700원에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일단 나신 상태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매도 타임을 보신 건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전 고점 17,200원대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차트 자체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투신이 어제 처음으로 일단 매수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외국인하고 어떤 투신의 싸움이 될 텐데 일단 투신이 어떤 그 매수세가 이어진 한은 지속적으로 저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랠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8,000원 정도 이상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때 대응해서 보유선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익 나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에코프로 받으려고요.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0287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이분 역시 수익권에 계시네요. 65,2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이거는 좀 손실인 것 같아요. 손실이세요? 저는 어제 지금 이제 63,200원을 지금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65,000 사실 원에서. 이 종목 보시면 지금 계속 63,000원하고 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차트 자체가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0일선이 지금 보시면은 68,000원이거든요. 아마 300일선까지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은 일부 정리하시면서 홀딩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는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을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박남일 부장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예, 지난 4월 11일에 주셨던 추천주 기가레인이요.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5월 4일에 추천주 덕산 네오룩스가요. 무려 45%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장님, 이 중에 한 종목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5월 4일에 추천드렸는데 38,000원대 아마 제가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45% 정도 수익 났네요.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 시장이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장이고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4월 12일 날 거래량을 보게 되면 120만 주 거래가 터진 이후에 평균 거래량 12만 주 내로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고점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요. OLED 소재 부품으로에 대한 기업으로는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동사 보유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오늘도 3.6%나 급등인데요. 수익이 지금 50% 가까이 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리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보시는지 추천주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의 하두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 관련해서 뭔 얘기 나오는데, 전기차가 지금 시장의 하두인데요. 전기차 부품 감속기와 삼본모터스라는 어떤 그 회사를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좀 드리겠습니다. 삼본모터스 대구 2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지원 약속한 바 있죠. 이게 최근 한 달 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나 잡아야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중국 상해 자동차의 전기차 감속기 납품을 1년 전부터 진행을 했고요. 1만 대분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감속기가 전기차에는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 변속기. 감속기와 변속기가 4대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 부품인데요. 전기차 감속기에 대해서 동사가 차지하는 캐파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의 모터의 속도를 줄여 토크를 증대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고속 전기 버스용 감속기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상용차, 트럭이나 택배 트럭 이런 쪽에 납품이 지금 전기차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동종업종 평균보다 주가가 7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최근에 포드, 그다음에 일본 닛산, 혼다의 납품 진행 중이고요. 공급 다변을 통해서 현대차의 의존도를 완전히 낮추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달 전에 이미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현재 전기 자동차용 감속기와 변속기를 전기차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감속기와 변속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걸 쓰기 때문에 삼본모터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장 선도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범퍼와 보닛 부품을 국내 및 전기 자동차에 중국의 전기차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제2 업체인 그 성지 에스코와 세민 전장이라는 그 협업회사와 함께 국내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G 커버라 해가지고 동사가 납품을 진행했는데 현재 그 제네시스에 현대차 제네시스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i30에 공급 진행 중입니다.
차량 레이더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서 저희가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는 것이 자회사 프라코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자회사 프라코는 현재 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전기차의 경량한 부품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벌써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GM 신차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미 GM 자동차에 신차 298억 정도 공급을 했고요. 향후에 신차, 전기차 관련해서도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규모가 1032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눌림목이 발생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자,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3번 모터스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록스처럼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주가 올라가죠. 이것도 시그널이 발생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월 16일 날 268만 주가 거래됐죠. 일봉 차트상으로요. 자, 커서 갖다 놓고 거래량 보시면 8천원까지 움직였습니다. 4월 17일 날 106만 주 거래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완만하게 거래량 없이 한 7만 주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보름이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데 4일 전에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선을 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기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는 레벨업 동작이 크고요.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이 돌파했겠죠. 6일 전에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셔야 되냐면 6,800원, 6,750원 요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오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석 달 전에 넥스트 칩 기억나실 겁니다. 6,0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한 달 보름 동안 왔다 갔다 행보하고 주가를 눌러놓고 물량 다 깼은 다음에 주가 올라갔죠. 자, 주가의 급등의 맥주는 뭐냐면 거래량을 보는 법입니다.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가 주가가 안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물량을 다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은 현재가부터 6,800원까지 단타 치지 마시고 물량 모아가시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에서 시장의 메커니즘 중에서 먼저 손장 기업들이 먼저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 기업 중에서 안 간 기업 중에 하나를 3번 모터스를 말씀드리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제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박남열 부장님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삼보모터스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주를 공략하시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봐야겠죠? 5가지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제 종목은요. 첫 번째로 영우 DSP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강추하는 종목인데 일단 영우 DSP는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를 협력업체로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주 협력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국내와 중국의 대규모 OLED 투자가 진행되어 이미 1사분기 매출액이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했으며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다시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보여지고 2분기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 하반기에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난해 9조 8천억 원에 이어 올해 역시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OLED 설비 투자로 인한 실적 상승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KM입니다. KM은 청정 제품 국내 생산 업체,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이 청정 제품을 국내 생산한 기업입니다. 최근 닥터퓨리라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신제품으로 출시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많이들 아시는 대로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기존 클린 제품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한 수혜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퍼가 현재 9배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리츠 종금증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IM 투자증권 인수, 그리고 2015년 유상증자, 올해 메리츠 캐피탈 인수 등의 조치가 주주가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인한 자본 확충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주회사인 SK입니다. SK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ENS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SK가스는 1분기 점유율이 46.7%로 기존보다도 오히려 2.7% 높아졌으며 판매량 또한 12.6% 상승하는 등 호황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2001년 설립한 퓨전 데이터는 가상 솔루션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많이 낯서실 텐데 금융권에서 보안을 위해서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 사용하는 망 분리가 필수적이 되면서 망 분리 솔루션을 지니고 있던 이 퓨전 데이터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계속되는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 제고로 인해 2016년 매출 대비 조금 아쉬웠던 영업이익 또한 2배 가까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4차 산업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유막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그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장중에 보내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 후성 봐드릴까요? 후성을 9,010원에 매수하시고 10%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027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후성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지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네, 후성은 이제 국내 냉매 가스 시장 선도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 냉매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서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어제 그리고 지난 이틀 정도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 중국 에어컨 냉매 가격이 상승세고 또한 국내 냉매 가격도 상승세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현재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제 작게 유지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하면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성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네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의 오늘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3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상하 프론테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5월 18일에 주셨던 JW 중해제약이 15%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리뷰 들어볼게요. 네, JW 중해제약인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권에 왔어요. 지금 보면 일단 큰 대형 제약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도 다들 이제 고점을 단기적으로 이제 터닝하는, 그러니까 단기 이제 저항대를 좀 돌파해내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6월 달에는 아마 중소형주들 내에서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 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해제약도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도 오늘도 상승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JW 중해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게임빌이에요.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순환매에 대한 수혜가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제 대형주 IT,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IT 부품이라든지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이 좀 쉬어가면서 아마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어제 이제 게임빌도 그렇고 게임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사실 게임빌이 가장 가졌던 취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신작 게임이 좀 부재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신작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지연됐던 부분들도 이제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들이 4월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이 게임빌 같은 경우 PBR이 뭐 1.3배, 그리고 PBR이 지금 보면 1.7배 정도, PER이 14배, 그리고 포드 추정치가 지금 11배 수준 정도 나오는데, 뭐 게임주 치고 원체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 어제 상승폭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매수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게임빌은 어제 8% 급등한 이후로 오늘 조정을 좀 봤는데요. 어제의 급등이 의미 있는 급등이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게임빌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6번째는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일단은 아까는 제가 파운드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팹립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응용기기에 특화된 메모리 개발에 집중해서 일단은 팹리스 반도체 전문 업체인데 아까 제가 팹리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파운드리인데 팹리스는 일단은 제작을 안 하고 일단은 생산을 안 하는데 일단은 설계와 개발을 전문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사의 낸드 플래시와 결합한 다양한 MCP를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 중에 있는데요. 이 낸드 MCP 제품군이 회사의 일단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낸드 MCP 제품들이 동시장의 공급 부족과 함께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메모리 설계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동 개발 계획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작년에 M&A 이제 중국 기업이 M&A를 시도하다가 일단은 이제 무산이 됐죠. 2010년대. 근데 이번에도 아마 사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보복이 좀 완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 제주 반도체 때는 M&A가 아마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지금 현재 보면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4,000원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3,500원대에서 횡보를 보이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나면 일단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목은 비옥수 되겠습니다. 비옥수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최첨단 의료 영상 처리 장비, 영상 센서 및 정밀과 신처리 장치, 광학기 설계 선도 업체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넘어갔지만 삼성테크인에서 디지털 카메라 부분이 일단 분사해서 만든 회사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자체가 이제 삼성의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디지털 디텍터라든가 그다음에 특화된 최첨단 카메라 설계, 개발, 생산 공급에 있어서 일단은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FP DR형 디텍터가 일단은 2011년 개발을 완료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 중인데 현재 보시면 국내 막 600대, 그 다음에 2015년에는 3,300대, 작년에는 무려 4,200대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CE 인증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수출이란 FD 인정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일단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관련 축적 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또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 출시한 작년 1월에 출시한 TDI 라인 스캔 카메라도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작년 4분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작년 1, 4분기보다는 일단은 50% 정도 일단은 성장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번에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져 있지만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수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이제 세노테 되겠습니다. 세노테는 아시겠지만 우리 세라믹스 원료 합성 제품, 코팅 제품의 이제 제조 및 판매를 해서 하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또 바이오 신소재도 개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소재 우리 세라믹 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제품 자체는 플럭스의 제품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대량 생산 가능 및 상시 제거 보유율이 일단은 납기에 대한 딜리버리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산업 소재 핵심 기술 개발로 인한 국제 과제에 일단은 선정이 됨으로써 향후에 일단 나무 불만 제조업 및 일단 공정용 OC 마이크로그램 세라믹 비트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작년 1사분기 적자였지만 이번에 2사분기 20.5억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4사분기도 영업이익이 제로였는데 굉장히 큰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도 지금 현재 매수하신다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9번째 종목은 이제 케이프가 되겠습니다. 케이프는 아시겠지만 선박용 엔진 보시면 이제 실린더에 라이너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라이더의 어떤 그 생산업체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그런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어떤 핵심 부품 제조업체로서 최근에는 어떤 그 조선업이 좀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큰 메리트는 없지만 현재로 보시면 일단은 주가가 300일선을 돌파하면서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상단을 계속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일단 차트 모양을 일단 안정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확고한 영업만 구축을 안정적 성장이 되면서 각종 인증 및 이제 표창 이를 받은 회사죠. 그다음에 2020년에 뭐가 있냐면은 IMO라는 어떤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LNG가 일단은 선박이 일단 변경된 예상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보통 건조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또 새로운 선박으로 인해서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회사는 물론 최근에 이제 KP증권이 같은 계열회사지만 KP증권 매각 내기도 있지만 그거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발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 자체도 작년 1사분기에서 일단 올해 1사분기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작년 4분기 대비도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심텍인데요. 심텍은 제가 지난번에도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가격에 차이는 안 됐지만 일단 제가 목표가를 높게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저는 심텍은 한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차트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는 PCB, 우리 PCB는 대덕전자라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일단은 PCB의 일단 세계 1위 기업이 심텍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실적에 의한 그런 또는 불안감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지만 물론 작년에 비해서 4사분기에 164억, 작년 1사분기 63억, 이번 1사분기에는 53억에 대해서 좀 실적은 안 좋은 면이 있지만은 향후에 결국에는 이러한 인류화 상품,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모듈형 PCB 및 디램 패키징 비즈 서브스트레이트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PC의 3대 중 한 대는 심텍의 PC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품질 기술 납기 등에서 어떤 경쟁력 우위가 확보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또 계속 역점을 두고서 지금은 개발하는 중이라 향후에도 심텍의 성장성이 일단 돋보이는 회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 반도체부터 심텍까지 최동기 이사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최동기 이사를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샵 0082번으로 종목 문의하시면 장중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호 타이어를 1,400원에 사신 분 계세요. 9265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비중이 25%신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이사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탈출을 하느냐, 이제 클리닝을 해드리면은 일단 계좌를 하나 새로 트셔가지고 일단은 단타를 일단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단타인데 지금 이 회사는 보면은 그 M&A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M&A 테마가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기업이든 박상구 회장이 하든 일단 M&A만 성사가 되면 주가는 분명히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타계자로 해서 일단은 담았다가 일단은 거기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기존의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을 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상준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출중 2부 시간 목요일을 책임지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예, 나머지 5가지 중 여섯 번째는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 그리고 43%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가율이 높은 인바디 밴드의 부진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년 20에서 4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용 인바디가 안정적인 주력 상품으로 있으며, 인바디 밴드의 역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인바디 워치가 2016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밴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 중인 상황입니다. 7번째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저희 이제 2번째 강력 추천 종목인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2015년 1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국내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약하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TV라든지 라디오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의 80%가 중국에서 나왔을 정도로 중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일단 지난해 매출액이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1% 폭증을 했고, 2015년에 10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연간 26%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재구매 비율 역시 10%가 넘어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2분기부터는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출 알려주세요. 네. 현재 이제 7,000원 초반대, 7,15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목표가 8,000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6,6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8번째 아프리카 TV입니다. 잘 아시는 아프리카 TV 1분기 매출이 2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7억 원, 순이익 3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 부분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17%가 올라 사상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TV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청자의 증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BJ 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이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9번째 SK케미칼입니다. 앞서 지주회사인 SK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케미칼의 매출 중 80%가량이 자회사인 SK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가스의 실적 호조로 인해 SK케미칼의 지난해 영업이익 또한 무려 2,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명과학 부분에서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와 신규 공장 및 임상 관련 비용 발생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SK케미칼이 최근 개발한 신소재가 있어요. 이 신소재가 2017년형 국산 중대형차 신차종에 운전석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 ST팜입니다. 이 ST팜은 이제 제약업체로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ST팜인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4억 원, 그리고 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그리고 26% 상승하는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약 API 영역에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지난 1분기의 경우 ST팜의 매출에서 신약 API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하고, 수출 실적은 회사 매출의 무려 8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타 제약업체에서 볼 수 없는 수출 비중으로 전통적인 수출 강호를 비롯한 주요 제약업체가 미미한 수출 실적을 보인 것과 대비됩니다. ST팜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인 길리어드, 이 길리어드가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로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13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T팜은 해당 제품의 구성 성분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두 제품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ST팜의 실적 또한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인바디부터 ST판까지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한타증권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상황 분석하고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슈퍼 목요일입니다. 국내외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을 하루인데요. 오늘 내일 장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5일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리는 시장이지만 가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변수와 국외 변수가 있다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변수 역시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동시 만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변수로는,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청문회입니다. 원래,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데요. 하루 전에,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에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트럼프로부터, 수사 압력을 받았다. 수사 중단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충성 맹세를 약간 강요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정반대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이제 언급하냐면, 그것 때문에 미국 지수가 영향을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면은 돌파구가 뭐가 될까요? 경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현재, 미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탄핵 여론도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코미 전 FBI 국장이 폭탄 발언을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찾을 돌파구는 뭘까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통상 압력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폭탄 발언을 하면 미국 시장 빠지고 우리나라 영향받고 그 지역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그게 이루어질까? 이걸 현재 이제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 자체도 현재는 약간 숨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구간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리고 받아야만 된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은 낮은 고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더 그 코스피가 위험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많이 출렁거렸어요. 네, 근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는 강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대가 최저점이었고요. 반등했다 밀렸지만 그래도 최저점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대형주, 전기전자가 아닌 다른 업종이 반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좀 약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대형주, 다른 업종도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방송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계속 해오던 행사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미국 쪽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공주에 몰릴 경우에 이 사람이 돌파구는 경제 문제하고 군사 문제거든요. 솔직히 좀 전에 제가 그 군사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요. 경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인들의 지지율 측면에서 할 거고요. 군사 문제 같은 경우 제일 좋은 지금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 문제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시각은 명분은 하나 있죠.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계속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협상 카드로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자기네들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더 보고 있습니다. 왜? 결정은 미국이 하거든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북한 문제는 미국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트럼프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라든가 북한 문제가 뭔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의 폭탄 발언이 있을 시에 또 트럼프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시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코스피의 의약품과 의료종들인데요. 지금 양쪽 다 단기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의약품 같은 경우에 유유제약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종목 KC생인데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지금 따라잡을 때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이지 않는 매도 관점, 미보이지 않은 관망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조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개별주 또 특징적인 우량주나 테마주에 대해서 팁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량주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보이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120일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정주가 대비 지금 2배 이상 갔어요.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쯤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21선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주 세진중공업입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네, 그 정도쯤이면 만족하고요. 국순당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회사죠. 보이자 홀딩 하세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이거는 두 번에 걸쳐서 5일선 플러스 21선 프라임에서 하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엔젠 플러스입니다. 프린터 부품 관련 테마주인데요. 이건 너무 고평가됐어요. 지금 적정주가 2,200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비싼 편인데요. 보이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관망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전업 단타로 분봉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분봉 차트 보면서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텍입니다. 하수처리 테마인데요. 이건 좀 약간 좀 찌글찌글해요. 그래서 뭐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이자는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게 합리적일 것 같고 미보이자는 지금은 아닙니다. 전업 단기로 20일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 또 어떤 조언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오늘 오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네요. 서울경제TV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정우영 대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7거래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지금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있는 것 아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선물옵션 돈시 만기일이니까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